하나 여쭙겠는데요. 지금 한국 정치의 신뢰도를 어느 정도로 평가하고 계십니까?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OECD 국가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도 가장 최하인 걸로 알고 그럼 있습니다. 자격시험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선출직이라는 건요. 자, 반장 선거 혹시 반장 해보셨나요? 많이 했습니다. 만약에 반장을 뽑았는데 그 반장이 일을 안 하거나 일을 못 하거나 해서 국민들이나 그 반원들이 피해를 본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다시 반장은 혹시 매달 선거하는 건 알고 계시죠? 그 임기까지는 그 임기가 보장되지 않습니까? 매달 선거를 하는데 다음 선거로 심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민주정이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반복이 선거 때마다 심판을 하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제도의 현실에서 정말 이런 제도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데 저도 이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제도를 설명하는 게 참 곤혹스럽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문제 제기하신 것처럼 민주주의 저도 당연히 헌법을 준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공직자, 선출직 공직자를 지금 선발하자는 취지가 아니고요. 그 시험, 자격 시험을 통해서 최소한의 자질을 갖춰야 된다. 그러니까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배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고 싶은데요. 이 예를 들면서 뭐 웃으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 정치권에서 웃긴 이야기들이 몇 개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조희영 교육감하고 이은재 의원이라고 그분하고의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 영상으로도 많이 나왔거든요. 둘 다 어떤 정치 현실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서 서로 엉뚱한 질문들을 하면서 여론의 주목을 받았던 적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김진애 의원이라고 이거 다 어차피 그 속기록 가면 있습니다. 법원이 행정부에 속했다라는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의당에서 논평까지 냈던 적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의 기초적인 자질은 좀 갖춰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맥공천이 맞고요.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 호떡공천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천제도가 정말 불투명하고 불공정하고 이 카르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전제하신다면 오히려 정치인에 대한 최소한의 배제 조치는 좀 필요하다 보고요. 제가 오늘 비유를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저는 우유에 비유하고 싶은데요. 우유가 바나나 우유도 있고요. 초코우유도 있고 딸기 우유도 있습니다. 그 다양성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는 먹게 되면 배탈이 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최소한의 신선도 정도는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 저는 이 공직 자격 시험에 대한 저는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지만 이건 허들로서 누구의 진입을 막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선도가 떨어지는 경우에 그거를 최소한의 필터, 뭐 정수그릇처럼 필터겠죠. 필터가 있어야 맑은 물이 나오기 때문에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 부분이 저는 논의가 시작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하나 저는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정말 그 견제받는 자보다 견제하는 자는 더 높은 고도의 직무적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행정부를 감사하거나 또 행정부를 견제하고 또 입법부에서 현실의 문제를 분석해서 대안적인 정책까지 내밀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에 더 고도의 높은 자질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 정말 최소한의 자질만을 검증해서 거르자는 것인데 이것도 뭐가 두려워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안 좋다고 보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공직자에 대한 검증은 저는 혹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정도의 최소한의 검증을 저 공직자들이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CCTV 지금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CCTV 설치를 이제 의무로 강제한다는 게 일단 하나가 문제고요. 이거 CCTV를 달면은 수술실 안에 어디에다가 달아야 될 것 같습니까? 제가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그 CCTV를 지금 아까는 수술실 외부에, 그러니까 내부에 천장에만 이렇게 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가지고서 그런 의료 과실이나 이런 거를 잡아낼 수 있습니까? 사실 그걸 잡아내기 위해서 신체를 찍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덧붙이겠습니다. 이 CCTV를 설치하는 걸 지금 의무화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밝히고요. 이렇게 의무로 해서 CCTV를 설치하게 되면 이 메시지 자체가 의사들에 대한 강력한 불신 아니겠습니까? 저는 의료계약은 이게 환자들이 의사에게 신뢰를 가지고 자신의 신체, 가장 중요한 자신의 내밀한 것까지도 다 맡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의사를 더 믿어주고 더 의사들에게 그 진료를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의사들의 사기를 더 높여주는 게 더 좋은 정책 아닐까요? 제가 한마디 더 하자면 이거는 이제 수술을 할 때 우리는 다 옷을 벗을 수밖에 없습니다. 옷을 입고서는 수술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옷을 벗고 수술을 하고 이제 마취 상태이기 때문에 어디가 찍힐지도 전혀 모릅니다. 수술 부위, 예를 들면 다리를 수술한다. 그럼 다리만 촬영을 해야 되는데 다리만 촬영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의사들을 약간 지금 불신하고 있는 입장 아니시겠습니까? 그럼 의사들이 그 불신을 가지고 있다면 의사들은 다른 부위를 또 찍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치면 왜 그렇게 위험한 도구를 수술실 안에까지 그걸 들여야 되는지 저희는 동의할 수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왜 CCTV를 달면 환자의 생명권이 더 보호가 되죠? 생명권이 보호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의료사고를 당했을 때 그거를 소송 과정에서 더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인 것이지 CCTV를 찍고 있다고 의사가 수술을 더 실력이 늘고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지금 제도로 보완
보완하시겠다는데 그렇게 중요한 부분을 저는 그렇게 가볍게 말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저는 제도가 기술의 속도를 못 따라간다고 봅니다. 기술이 먼저 환자들이 해커들이 기술로서 먼저 저는 영상들 해서 유출됐을 때 다 문제가 벌어지고 나서 사회가 이제 들끓겠죠. 의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가해지고 이르렀을 때쯤에야 그때 사실 전 제도적 보완이 후로 따라온다고 보거든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지금 정책 집행이 거의 이거는 경주마처럼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서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근데 저는 정책은 야생마처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좀 주변을 살피기도 하고 자기 잡아먹으려고 오는지도 좀 살펴보고 뛸 땐 뛰고 멈출 땐 멈춰야 됩니다. 이런 거 고려가 하나도 없이 그냥 의무화라는 것을 강제함으로써 어떤 정책적 실효성을 담보하겠다? 그 담보가 안 되거든요. 저는 대안으로 제가 다 찾아왔습니다. 수술실 블랙박스, 의무기록 상세 기록 의무부가 디스커버리 제도, 입증 책임 전환하는 거, 처벌 규정 강화하는 거, 징벌적 손해배상하는 거, 내부 고발자 보상하는 거, 의사들한테 자율적인 인센티브를 줘서 계도하는 거, 이런 좋은 정책들이 제가 지금 나열한 거면 10개가 넘는데 이런 것들 하나도 없이 그냥 CCTV만 의무화로 다 달아라. 이거 안 달면 병원은 영업정지하도록 좀 돼 있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겠는데요. 신뢰 자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회는 신뢰 자본으로 더 운영되는 것이 건강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도 이게 감시하는 목적이 아니라고 하셨는데요. 그 감시를 당하고 있는 의사들은 이걸 감시라고 여길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